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전 세계 여러 공항에서 갑작스럽게 여권 문제가 터지면서 수백 명의 승객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여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죠. 이후 빗발치는 연락으로 인천공항의 시스템이 마비되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고 유명 항공사 대표는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조종사 루카스입니다. 15년 동안 대형 항공사에서 일하며 세계 각국을 다녀봤죠. 하지만 한국은 아직 방문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크게 관심이 없기도 했고요. 물론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조종사 대기실에 앉아 다음 비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동료 조종사 크레이그가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불만이 가득 차 있더군요. 그는 곧바로 한국이 무비자 여행 순위에서 상위권이라는 뉴스를 보여주며 비웃었어요. 저도 한번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한국 여권 세계 무비자 입국 3위 기록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한국 여권이라고 거기는 공산권 근처 아냐? 어떻게 저런 나라가 미국보다 순위가 높아?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크레이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편견이 묻어났죠.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난 잘 몰라서 뭐라 못하겠네 라고 답했죠. 사실 제 머릿속 한국은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삼성과 현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였거든요. 어렴풋이 올림픽도 개최했던 것 같고 전쟁이 있었던 나라 그 정도였어요. 그때 다른 조종사 마이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젊었을 때 한국이 완전 후진국이었으며 서울의 위치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이그는 계속해서 한국을 조롱했고 저는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죠. 세계는 넓고 모르는 것은 많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크레이그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이 있냐고 말이죠. 저는 노선에 배정된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크레이그는 그것이 운이 좋은 일이라며 아시아는 비행 시간도 길고 현지 음식도 이상하다고 말하더군요. 그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또 웃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약간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세계 3위 여권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형편없을까?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리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사는 아시아 노선을 자주 타는 조종사였고 그녀는 직접 가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것이 좁은 생각이라고 지적했어요. 크레이그는 곧바로 리사를 비웃었고 리사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화는 다시 일상적인 주제로 넘어갔지만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세계에는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해볼까 생각했지만 곧 다음 비행 준비를 해야 했기에 그냥 접었어요. 어쩌면 언젠가 직접 가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런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죠.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인천행 비행에 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 말이죠.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 유럽 노선만 담당하다가 갑자기 아시아 장거리 비행이라서요. 마침 동아시아 노선 전문 조종사 2명이 갑자기 휴가를 내면서 저에게 기회가 왔죠. 항공 스케줄 관리자인 알렌이 미안한 표정으로 다음 주 인천행 비행을 맡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이 비행이 인기 없는 노선임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였죠. 그런데 갑자기 12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을 책임져야 한다니. 마음속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생겼어요. 모르는 공항 낯선 관제탑 직원들과의 소통 한국의 비행 규정 모든 것이 새롭고 불확실했어요. 이제 막 승진을 앞둔 시점에서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거절하면 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알렌에게 수락 의사를 전하고 대기실로 돌아오자 크레이그가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인천행 비행을 맡게 되었다고 담담하게 말하자 크레이그는 코웃음을 치며 또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렇듯이 아시아 국가들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공항도 엉망일걸. 아마 뉴욕이랑 비교도 안 될 거야. 그리고 뭐 먹을 건데 다 맵고 이상한 것밖에 없을 텐데. 저는 그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오히려 가슴 한편에서 호기심이 솟아올랐죠. 모두가 그렇게 안 좋게 말하는 나라에 직접 가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특히 크레이그가 항상 그렇게 혐오하는 곳이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심 그가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인천공항에 대해 검색해 보았어요. 사진만 보아도 꽤 현대적인 공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실제는 다를 수 있겠죠. 한국에 대해 더 찾아보려다 그만 잠들고 말았어요. 꿈에서는 미지의 나라를 향해 날아가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밤이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비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천행 루트, 공항 정보 기상 조건 등을 꼼꼼히 체크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모두가 특히 크레이그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곳일까? 아니면 크게 다를까? 직접 가보면 알겠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어쩌면 이번 비행이 제 선입견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 전날 오랜 친구인 제임스와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는 전 세계를 누비는 사업가였고 인천행 비행에 대해 언급하자 제임스의 반응이 의외로 긍정적이었고 인천은 괜찮은 곳이야. 공항도 깔끔하고. 크레이그와 다른 반응에 내심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제임스는 비즈니스로 몇 번 방문했었다며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천행 비행을 위해 뉴욕 JFK 국제공항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행 보잉 787기 기장을 맡게 되었죠. 게이트에 도착하자 승객들이 줄을 서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중 많은 이들이 한국인으로 보였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크레이그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행이 지연되어 잠시 들렀다고 했어요. 승객들이 그나마 조용해 보이네. 크레이그가 한국인 승객들을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응, 꽤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있어. 제가 대답했어요. 크레이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 저런 척하는 거야. 실상은 다르다니까. 비행 중에 보면 알 거야. 다들 와서 이것저것 요구하고 영어도 못하면서 뭔가 바라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할게. 선입견은 그만두지 그래. 내가 돌아와서 내 말이 맞다고 할 거야. 기다리고 있을게. 크레이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승무원들과 함께 최종 비행 준비를 마치고 승객 탑승을 시작했어요. 한국인 승객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첫인상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조용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습니다. 한 한국인 가족이 제 옆을 지나갔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조용히 부모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서양 아이들이 주로 떠들고 뛰어다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부모는 정중하게 승무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기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을 환영하고 비행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된 안내문도 읽었죠. 발음이 서툴렀지만 한국인 승객들이 호의적인 미소로 반응했어요. 탑승이 끝나고 이륙 준비를 하면서 크레이그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는 항상 한국인들이 무례하고 시끄럽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모습은 정반대였죠. 탑승도 순조롭고 비행이 시작되고 첫 2시간 동안은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되자 한국인 승객들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승무원들에게 늘 감사 인사를 했고 대부분 자신의 자리를 깔끔하게 유지했습니다. 한 미국인 승객이 화장실 문제로 화를 내는 상황이 있었어요. 반면 한국인 승객 한 명은 승무원이 실수로 음료를 쏟았을 때도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시간 비행 후 저는 잠시 조종석을 부조종사에게 맡기고 기내를 둘러보았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대부분 조용히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트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요. 한국인 사업가처럼 보이는 한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는 뉴욕에서 사업 미팅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의 예의 바른 태도와 또렷한 영어 실력이 인상적이었어요. 조종석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크레이그가 틀렸어. 이 사람들은 전혀 그가 묘사한 것과 같지 않아 직접 보고 판단하길 잘했어.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어요. 탑승객들의 모습만 봐도 그들의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조용하며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랜 비행 끝에 마침내 인천 상공에 들어섰습니다. 관제탑과의 교신은 명확했고 영어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전경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착륙 허가를 받고 천천히 고도를 낮추었습니다. 착륙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어요. 활주로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착륙 후 게이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인천공항의 규모를 실감했어요. 넓고 정돈된 활주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하자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든 절차를 마치고 비행 승무원들과 함께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벌어졌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넓고 높은 천장의 현대적인 건물, 반짝이는 바닥 세련된 디자인의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JFK 국제공항보다 훨씬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놀라운 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로봇 안내원이 승객들을 도와주고 있었고 디지털 안내판은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공항 내부에 작은 정원과 문화 체험 공간까지 있었어요. 입국 심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외국인 전용 자동 입국 심사대가 있어 줄을 거의 서지 않고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지문 인식과 얼굴 스캔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알던 공항의 입국 심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한 외국인 승객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공항 맞아요? 호텔 같은데.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 찾는 곳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는 빠르게 움직였고 모든 직원들은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짐을 찾은 후 세관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놀랐어요. 디지털 신고 시스템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깨끗한 공기와 정돈된 교통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승강장은 질서정연했습니다. 공항 철도 또한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이 크레이그가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에 올라타면서 창밖의 풍경을 감상했어요. 넓은 도로, 깔끔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스 안에는 와이파이가 제공되었고 좌석도 편안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크레이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 내가 말한 것과 전혀 달라. 여기는 정말 놀라운 곳이야. 그렇게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저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바로 앞에 서 있던 한국인 승객이 자동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그는 여권을 스캐너에 올려놓고 지문을 찍은 뒤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5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게이트가 열리고 그는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저도 외국인 전용 자동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여권을 스캐너에 올려놓고 지문을 등록한 뒤 얼굴 인식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추가 확인이 필요했어요. 담당 직원이 와서 여권을 다시 확인하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약 10분 정도 소요됐고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았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 여권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189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미국 여권보다 순위가 높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한국 전자여권의 보안 수준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신속한 입국 절차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이미지였는데 크레이그와 다른 동료들이 왜 그렇게 한국을 평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에 내려갔을 때 다른 외국인 조종사와 마주쳤습니다. 캐나다인 마이클이 비행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와봤어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내 첫 방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많이 놀랐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은 웃으며 말했어요. 다들 그래요. 특히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17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편견이 많은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구시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급속도로 발전해서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이클의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모든 것이 달랐어요. 한국 여권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세계 3위냐고 또 제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한국 여권은 정말 대단해요.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을 무비자로 갈 수 있죠. 한국이 이룩한 외교적 성과와 국제적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모든 선입견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어요. 특히 그들의 여권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한국가의 신뢰와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내일은 도시를 둘러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 시내를 탐험하기도 했습니다. 호텔 컨시어지는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로 가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공항철도 역으로 향하면서 다시 한번 인천공항의 규모와 세련된 디자인에 감탄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규모와 스마트한 첨단 시설에 압도되었어요. 공항철도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기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디지털 안내판은 다국어로 정보를 제공했고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되었어요. 뉴욕 지하철과 비교하니 그 차이가 확연했어요. 한참 앞에 서 있던 저에게는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후 지하철로 갈아타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역시 놀라웠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모든 안내가 영어로도 제공되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 충전 포트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시내에서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궁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디지털 기술이 생활에 깊이 통합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들른 식당에서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었어요. 음식을 주문할 때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을 사용했고 결제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시스템이었어요. 오후에는 대형 전자상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최신 기술 제품들을 구경하면서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실감했어요. 몇몇 제품은 아직 미국에 출시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크레이그가 생각났어요. 그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크레이그는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때, 그곳 지옥이지? 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말하던 한국은 여기 없어. 크레이그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이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오히려 많은 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어. 크레이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돌려 호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여주었어요. 저게 후진국처럼 보여. 공항부터 교통 시스템, 디지털 인프라까지 모든 게 최첨단이야.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몰라. 크레이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사진만 보면 꽤 인상적인데. 하지만 실제로 살기엔 어떨지 모르잖아. 그래, 물론 모든 곳에 장단점이 있겠지.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곳은 절대 아니야. 와서 직접 봐봐.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가졌던 모든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특별히 한국 여권에 관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 3위의 여권 파워를 갖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호텔 직원의 추천으로 외교부 산하 여권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한국 여권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국가는 몇 개 안 된다고 했어요. 한국 여권이 이렇게 인정받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경제 발전, 국제 신뢰도 향상, 그리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이 모두 기여했습니다. 박물관의 한 섹션에서는 한국 전자 여권의 보안 기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생체 인식 칩, 홀로그램, 특수 잉크, 미세문자 등 최첨단 보안 요소들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이런 기술적 우수성이 한국 여권의 신뢰도를 높인 주요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국제 여권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우리 여권은 국제민간 항공기구 ICAO 보안 기준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시를 둘러보면서 여권이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한국과의 위상과 신뢰도를 상징하는 외교적 자산이었다는 점이 더욱 놀라웠어요. 박물관을 나와 근처 카페에서 한국인 외교관 출신 은퇴자와 우연히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유창하게 이야기했어요. 여권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 국민들의 해외에서의 행동,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여,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이 모두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는 한국이 과거 식민지배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여권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 속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미래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국민들의 노력, 경제 발전, 외교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강력한 신뢰를 구축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크레이그와 같은 동료들이 가진 편견이 얼마나 부당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권 하나를 통해 한국과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권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야. 그 나라의 명예 그 자체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여권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노력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저는 인천으로 돌아가기 전에 공항 근처 전망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활주로가 한눈에 보이는 곳으로 이륙과 착륙하는 비행기들을 관람할 수 있는 명소라고 했어요.
저에게는 조종사로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하자 넓은 유리창 너머로 인천공항의 광활한 모습이 펼쳐졌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을 통해 느낀 모든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캐나다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그들의 혁신 정신, 도전 정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까지. 캐나다가 세계 무대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제 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